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캐릭터 리깅 과정 중에서 전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각 바디 구조에 맞춰서 빌딩 해놓은 요 스켈리톤들을 실질적으로 조절해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이 조절자 컨트롤들을 만들어내고 이 각 조인트의 로컬 축에 맞춰서 배치하는 그 과정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진행하기에 앞서서 리그 구성을 한번 좀 먼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지금 전 시간까지 우리가 기본 바디의 뼈대 부분, 스켈리톤 부분 구성을 했고요. 조인트 시스템 이용해서 스켈리톤을 구성을 했고요. 궁극적으로 이 전 시간에 우리가 배치했던 이 스켈리톤이 이 지오메트리, 우리가 모델링한 이 모델링 폴리곤 메쉬를 디포메이션 시켜서 움직이게끔 처리를 할 거고요. 우리가 이 스켈레톤을 직접 조절 움직이거나 해서 우리 키를 잡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능이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죠. 로테이션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절하기 편하게끔 커브를 이용해서 컨트롤을 제작을 할 것이고, 이 컨트롤이 직접 이 스켈레톤 조인트를 움직임에 관여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시스템, 뭐 조인트를 FK, IK 뭐 나눠서 배치를 한다든지, IK 시스템으로 한다든지, 스플라인 IK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앞으로 배울 텐데 그 도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스켈레톤을 조절하는, 그래서 이렇게 리그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조인트가 메쉬의 쉐입을 변형시켜서 움직이게 할 거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애니메이터들이 조절하는 거는 이 커브 컨트롤들이 될 것이고, 나중에 이제 별도로 블렌 쉐입 이용해서 캐릭터의 페이셜, 얼굴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관절 부위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정보는 컬렉티브를 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컨트롤 제작하는 방법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방금 봤듯이 우리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지오메트리 메쉬가 있을 것이고, 전 시간에 만들어 놓은 뼈대 부분을 스켈레톤 그룹이라고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오늘 할 컨트롤 그룹이 있을 테고, 이 컨트롤이 조인트를 조정을 할 시스템 그룹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구성 단위를 서로 엮어서 우리 리그를 생성해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가지 폴더로 구분해서 집어넣을 것이고, 오늘은 이제 컨트롤 생성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을 커브를 사용하는 이유는 쉐이핑, 모양 잡기가 편하고, 최종 아웃풋, 렌더 아웃풋에 영향을 주지 않죠. 커브는 렌더링 시스템, 이 조인트나 커브는 렌더링 시스템하고 전혀 연관관계가 없어요. 활용을 하고 뭐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아웃풋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다시 아웃풋에 영향을 안 주게끔 뭐 얘를 이렇게 조정을 하거나 그런 과정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커브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커브를 운영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 넙스 프리미티브의 서클, 요 동그란 형태 이 서클 가장 활용을 많이 하고요. F8번 컴포넌트 모드 들어가셔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스케일링은 간단하게 뭐 별 모양, 그죠? 간단한 별 모양 내지는 라운딩 젖어 있는 사각 박스 형태, 그죠? 이런 식으로 조정해내실 수가 있고, 아니면 별도의 모양은 이 커브 툴이 있죠. 커브 툴에 EP 커브 툴 같은 경우 커브를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꺾여 있는 모양을 만들고 싶다, 직선 모양. 그러면 다시 커브 툴 가셔서 리니어 커브 디그리를 리니어 폼으로 바꿔주시면 그리드 스냅 이용해서 이런 사각형 형태도 만드실 수 있고, 해서 삼각형 형태도 만들 수도 있고, 그죠? 공률이 있는 커브 쉐입 만들거나
이렇게 각이 져 있는 그 커브로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컨트롤은 일단 기능성이 중요하죠. 셀렉트 선택하기가 편해야 되고, 커브의 쉐입이 어떤 기능인지, 어쨌든 각 그 관절 위치에 포지셔닝은 되긴 하겠지만, 커브의 모양을 가지고 어떤 기능인지, 아니면 선택하기에 편리하게끔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텍스트, 글자를 집어넣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 타입, 크리에이트에 보시면 이 커브 툴 바로 밑에 타입이라고 있죠. 타입을 눌러 들어가서 여기 내가 보통 그 FK, IK 스위치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사용하니까 뭐 FK라고 해주고, 폰트체를 그죠? 폰트체로 바꿔주고, 최종적으로 자, 이 타입에 보시면 이 지오메트리 탭이 별도로 있죠. 지오메트리 탭에 보시면 그 커브를 크리에이션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크리에이트 커브 프롬 타입을 하시면 그 이 생성된 지오메트리의 그 베이스가 되는 커브 쉐입이 같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커브가 글자별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 메쉬는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지워버리고, 생성된 커브를 이렇게 활용해서 뭐 그 글자 단위로 이렇게 뭔가 표시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커브를 생성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커브를 쉐이핑해서 모양을 만들어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커브를 이제 그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서클을 하나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FK 시스템으로 실제로 다이렉트로 이 조인트를 로테이션 컨트롤 할 그 컨트롤로, 자, 이 동그란 형태의 서클 형태의 넙스 커브를 이용을 할 거예요. 이 숄더 어깨를 조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죠? 뭐 V, 뭐 버텍스 냅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그 조인트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 축을 이 조인트에 배치는 할 수 있지만 어때요? 로컬 축 자체가 지금 로컬로 되어 있죠. 오브젝트인데 우리 전 시간에 로컬 축 그 조인트 맞춰놨듯이 X축이 그 조인트 디렉션을 바라보고, 우리 전 시간에 그 Z축이 그 Z축을 월드 베이스로 맞췄었죠. 그죠? 근데 지금 축을 뭐 이렇게 눈대중으로 뭐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자, 이 커브를 이 조인트에 이 모디파이 보시면 이 트랜스폼 그 값을 매칭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트랜슬레이트만 맞추거나 뭐 로테이션 스케일만 맞추거나 아니면 전부 다 맞춰주는 기능 있죠. 매치 올 트랜스폼 해볼게요. 이렇게 했더니 어때요? 이 조인트가 갖고 있는 로컬 축에 맞게끔 트랜스폼을 전환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포지셔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컨트롤을 지금 이게 디폴트 포즈에서 이게 컨트롤로 써야 된다고 하면, 이게 지금 기본 값이어야 되니까 000000 디폴트가 되어 있으면 시작점을 찾기가 편리하겠죠. 우리가 시작점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수치가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럼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리즈를 해볼게요. 000111 그 리셋은 됐지만 문제가 뭐예요? 다시 월드 좌표계로 로컬 축이 변해버려요. 그럼 우리가 아까 스냅핑해서 옮기는 거랑 또 똑같아져 버리죠. 그죠? 어차피 요거를 지금 다시 맞추려면 수치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방법이 그, 자, 그러면 요 로컬 축 방향은 맞아야 되고, 로컬 축 방향은 맞는데 지금 서클의 그 트랜스폼 값은 제로 베이스로 리셋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거, 우리가 하고 싶은 방법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자, 그룹을 사용을 해요. 그 마야는 상대 좌표이기 때문에
이 서클이 갖고 있는 트랜스폼의 상위 노드가 로컬 축이 어딘가에 맞게 되면 어때요? 상위 축의 트랜스폼 값만 변하고 그 하부에 그 포함이 되어 있는 월드 좌표계가 바뀌기 때문에 값이 변하지 않게 되죠.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G 그룹을 했어요. 그룹으로. 그러면 그룹이 상위고 지금 우리가 실제 사용할 그 컨트롤이 하부 구조가 되겠죠. 이 그룹을 상위에 있는 그룹을 이 조인트에 자 매치 올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볼게요. 그러면 트랜스폼에서 붙었죠. 그러면 그룹의 값이 트랜스폼 값이 변화가 돼서 그 포지션이 매칭이 되고요. 하부에 있는 이 컨트롤은 어때요? 값이 변하지 않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고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를 지금 옵셋으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로컬 축만큼 변한 값에 대한 옵셋으로 그룹을 활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컨트롤 그룹은 로컬 축이 변해 있긴 하지만 그 트랜스폼 값이 제로 베이스로 되어 있을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 마야가 그 2020 버전에서 이 지금 매트릭스 옵셋이란 기능이 추가가 돼서 이 매트릭스 옵셋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그 설명서에는 이걸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우리는 이번 강의에서 그 옵셋 그룹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사용하는데 요 매트릭스 옵셋을 사용하는 게 지장은 없을 수도 있는데 얘를 사용할 경우에 실제 좌표계가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인트 자체를 베이킹 해내거나 아니면 모션 데이터를 직접 활용을 해야 될 때 키값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현재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리깅을 해서 세팅해서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좀 다른 용도의 그 데이터 애니메이션 데이터 활용을 해야 될 때 문제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기존에 우리 많이 하던 이 옵셋 그룹을 이용한 방식으로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매칭하는 것은 상위에 그룹을 하나 둬서 옵셋 그룹을 사용한다는 거 요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방향이 맞지 않죠.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 이렇게 축을 관통하는 방향으로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요 컨트롤의 단면 방향을 축방향으로 쓰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로컬 축방이 지금 Y축 베이스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연결해야 될 녀석은 어때요? 그 축방이 X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를 디폴트를 X축 방향으로 바라보게끔 그죠?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그죠? 바라보는 방향축이 지금 월드 좌표계에서 X축으로 지금 자, 이 상태에서 프리즈를 해주면 로컬 축이 X축으로 바뀌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그룹핑을 하고 이 그룹을 이렇게 조인트에 트랜스폼 해주면 어때요? 바라본 축이 맞게 되겠죠. 로컬 축이 X, Z가 바라보고 X, Z가 바라보게끔 매칭이 되고요.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그래서 우리 원래 사용하던 축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컨트롤을 그리다 보면 어때요? 그 바닥면에 스냅을 걸어서 하기 때문에 그죠? Y축을 바라보는 단면이 많이 발생할 경우가 있어요. 그죠? V별로 리그를 전체 우리 X가 바라보고 그 하부 그 조인트 디렉션을 바라보게 하고 Z축을 맞춰놨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기본 그 스파인 축 볼게요. 스파인 축을 꼭 그 오더링 맞출 필요는 없어요. 사실 월드 베이스로 해도 크게 지장은 없거든요. 여기를 이거를 우리가 한번 바꿔봅시다. 오리엔트 조인트로 해서 자 그러면 Y축이 단면이 바라보게끔 그러면 프라이머리를 Y로 바꿔야 되겠죠? 프라이머리가 Y 바라보게끔 그죠? 그다음에 Z가 Z 플러스가 되게끔 어플라이 했어요. Y가 바라보게 되고 기본 회전축이 그 Z가 월드 베이스를 바라보게끔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서클 그대로 있고 스토리만 지우고 이 상태에서
자, 그룹핑을 해서 이 그룹이 단면에 엣지 트랜스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컨트롤 단면에 맞게 되죠. 그래서 자, 컨트롤을 내가 원하는 조인트의 로컬 축에 배치하는 가장 기본되는 방법은 어때요? 이 조인트가 갖고 있는 로컬 축과 내가 사용할 컨트롤의 바라봐야 될 방향을 맞춰서, 그죠? 세팅을 해놓고 매치 트랜스폼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 과정을 통해서 중간에 옵셋 그룹, 항상 옵셋 그룹을 활용하는 거. 자, 옵셋 그룹을 활용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요, 나중에 이 컨트롤에 뭔가를 따라가는 녀석을 활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컨트롤에다가 뭐 컨스트레인트나 이런 걸 활용하지 않고 뭐 어때요? 하부 그룹 있으면 그룹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 버리면 쉽게 처리가 되죠. 이 메토드도 그런 부분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실질적으로 한번 지금 한쪽 팔만 구성을 한번 해 볼게요. 자, 하나 해내고, 자, 히스토리 지우고요. 지금 팔 쪽은 LR을 안 바꿀 거니까 붙여서, 자, 프리즈 트랜스폼을 해주고요. 이쪽 단면 바라보게끔. 이거를 숄더에, 그죠? FK 컨트롤인 거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FK 컨트롤로 해주고, 얘를 그룹을 잡아서, 자, FK 컨트롤인데, 자, 왼쪽 팔인 거죠. 숄더에 FK에 옵셋 그룹인 거죠. 왼쪽 이쪽에 트랜스폼 해주고요. 쉐입 미리 만들어 놓고 해도 되고요. 각 관절마다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로컬 축이 있어서 여기서 지금 컴포넌트 모드에서 이렇게 제가 변형을 줬으니까 어때요? 얘가 기본 축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빙을 하지 마시고 트랜스폼 이동을 하지 마시고 배치 이후에는 절대 F8번 눌러서 컴포넌트 모드에서 쉐입하고 포지션 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다시 얘를 L4 FK 컨트롤이고 왼쪽에서 해서, 자, L4의 FK 옵셋 그룹인데 왼쪽 거 여기다가 다시 자, 축을 안 바꾸고 했네요. 프리즈 해주고 스토리 좀 지워주고요. 그래서 이 컨트롤인데 왼쪽 거고, 이렇게 옵셋 그룹 왼쪽 해주고, 자, 미리 모양 잡아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상태에서 얘를 하나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하고 이쪽에다가 하고, 이름만 바꿔줄게요. 포스트 해주면 컨트롤들은 어때요? 제로 베이스로 리셋이 되어 있지만
이 각 조인트가 가지고 있는 로컬 축하고 같은 축 방향으로 정확히 매칭돼서 배치가 되겠죠. 식으로 배치가 된 상태에서, 자, FK 같은 경우, 컨트롤 같은 경우는 직접 하이라키를 구성하셔도 돼요. 리스트가 엘보 밑으로, 엘보가 숄더 밑으로, 자, 이런 식으로 내려가 있게 되겠죠. 그죠? 이 FK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컨트롤 하시면 어때요? 이번에 하부 구조까지 로테이션 구조를 갖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하이라키 구조까지 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포지셔닝 하고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군청색이 전체 색이 동일하다 보니까 컨트롤이 좀 구분이 가지 않죠. 그죠? 이 커브의 컬러를 색을 좀 바꿔서 이제 컨트롤 같은 경우 구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커브의 이 쉐입 노드에 보시면 오브젝트의 그 디스플레이 컨트롤하는 그 컬럼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주로 오버라이드여서 오버라이드를 이네이블 체크를 해주시고, 밑에 컬러 인덱스에서 원하시는 컬러를 셀렉트 해주시면 돼요. FK를 우리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주니까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꿔줘서 인덱스를 했더니 커브가 노란색으로 바뀌어서 훨씬 구분하기가 편리해졌죠. 나머지도 노란색 이런 식으로 해서 오버라이드를 이용해서 위치 다시 쉐입의 오브젝트 디스플레이에 드로우 오버라이드에 컬러를 컨트롤 인덱스에서 셀렉트 하셔서 원하시는 데가 구분하고 싶은 색을 하시면 돼요. 정해진 규칙은 없어요. 그럼 이제 그 부위별로 내지는 기능별로 구분할 수 있는 컬러 설정을 해서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 컨트롤 생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로컬 조인트의 LR에 맞춰서 그 리셋된 상태로 옵셋 그룹 사용해서 포지셔닝 하는 방법. 자, 이 옵셋 그룹을 활용하면 편리한 기능이 뭐냐면, 이제 나중에 액세서리 같은 거 바인딩 스킨 하지 않고 그 배치해도 되는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경우 그죠? 이런 녀석을 그 배치하기가 편리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액세서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자고요. 모델링 할 때 배치가 이미 되어 있겠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죠? 얘는 리깅 셋에 사용할 녀석이 아니니까 상태에서 뭐 프리즈 해버려도 그게 지장이 없고, 얘를 그냥 단순하게 그죠? 여기 집어넣기만 해도 어때요? 따라가져요. 뭐 바인딩 스킨에서 뭐 다른 기능을 할 필요 없이 씬 안에서 발생하는 뭔가 이 각 그 컨트롤에 뭘 붙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위치가 이렇게 변해도 어때요? 그 그룹핑 안에서 변하기 때문에 어때요? 이렇게 그냥 따라가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옵셋 그룹을 사용하면 이런 장점도 있어요.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을 포지셔닝 하기가 훨씬 편리해져요. 그 다음에 얘를 수정해야 될 때는 지우고 어때요? 다시 불러와서 교체하기도 편리하죠. 리깅 시스템에 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체 수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옵셋 그룹의 기능이 그 메타 그냥 그 로컬 축을 맞춰주는 거 이외에 기능적으로 활용도가 높으니까 일단 옵셋 그룹을 활용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컨트롤을 좀 컴플렉스 복잡하게 만들고 싶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셀렉트하기 불편한 부분에 핸들링하는 그 바를 내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커브를 이용해서 우리가 막 직선을 그리고 뭐 여기서 막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려내고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조합을 하면 편리한데, 그죠? 그래서 그 조합을 해낼 수 있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자, 커브 툴로 일단 이런 식으로 뭐 인덱스 기호가 나오는 것처럼 라인 배치를 해주고, 서클을 하나
배치를 해보는 거죠. 이게. 다 있는 상태로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붙어 있는 식이 되게끔. 이 두 개가 어때요? 이렇게 낱개로 셀렉트 되는 게 아니라 어디를 선택하든 한 번에 셀렉트가 돼야 되겠죠? 그건 뭐냐면 쉐입은 두 가지가 있지만 어때요? 이 두 개가 이 트랜스폼 노드, 이 무빙하는 트랜스폼 노드를 공유를 해야 된다는 뜻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두 커브의 히스토리를 지워주시고, 자, 현 위치를 프리즈를 해주세요. 현 위치가 그 디폴트 위치가 되게 프리즈를 해주신 다음에, 자, 뭐냐면 둘 중에 하나의 트랜스폼 노드만 이용을 하고요. 하나에 갖고 있는 쉐입 노드를 이쪽으로 어때요? 페런트에서 집어 넣어주는 식인 거예요. 그럼 페런트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그죠? 상위를 선택하면 다 되지만 어때요? 하부 한다고 해서 상위까지 선택이 되진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자, 이 상태에서 자, 그 아웃라이너의 디스플레이 쉐입 노드를 체크를 하세요. 현재 쉐입이 보이게 되죠. 그죠? 이 상태에서 누르면은 위에 그룹처럼 보이는 게 실제적으로 트랜스폼 노드고 아래쪽이 쉐입 노드가 돼요. 그래서 이 서클의 쉐입을 이 커브의 트랜스폼에 페어런트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페어런트 명령이 없고요. 스크립트에 요거를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그 멜스크립트 그 란에다가 페어런트 렐러티브 쉐입 노드 상대 좌표의 개념으로 쉐입 노드를 페어런트 해주세요라는 명령어가 돼요. 그죠? 선택 순간 쉐입 노드 선택하시고 트랜스폼 선택하신 다음에 이 명령을 쓰시고 자, 엔터를 해주시면 쉐입 노드가 어때요? 이 트랜스폼 노드에 그 페어런트 돼서 들어가졌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어때요? 어디를 선택을 해도 트랜스폼 노드를 공유하니까 하나로 처리가 돼요. 그러면 남은 트랜스폼을 제거를 해주시고 다시 그 아웃라이너에서 쉐입을 꺼주시면 그죠? 트랜스폼 노드 하나만 남게 되죠. 보시면 쉐입 노드를 두 개를 공유를 해요. 이렇게 트랜스폼 노드 하나에 여기 보셔도 쉐입 노드가 두 개가 있죠. 트랜스폼 노드 하나에 이런 식으로 해서 복잡한 모양을 여러 개를 조합을 해서 하나의 컨트롤러 조합을 해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각 부위별로 컨트롤을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무슨 기능을 해야 될지 여러분 좀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제 우리 토로서 이렇게 각 리그별로 구분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때별로 제가 그 FK, IK 컨트롤 이렇게 구분해서 그 리깅 시스템 어떻게 연결하는지 한번 그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FK 시스템하고 그죠? 그 우리 기본 강의에서 리깅을 한 번씩 해 보셨습니까? IK 시스템들 모양 만들어서 배치를 한번 해 보시고 로컬 축 맞추는 거 아니면 FK 시스템이라도 먼저 한번 배치를 한번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컨트롤 생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 컬러 이용해서 컬러 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조인트의 로컬 축에 맞춰서 배치하는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컨트롤을 이용해서 실제로 그 메인 바디에다 우리 바로 다이렉트로 비깅 하는 게 아니라 그 프락시 모드 여기는 이제 액세서리도 많고 그 의상 기본 바디가 베이스가 아니라 의상이 베이스가 되기도 해요. 그걸 세팅을 해놓고 그 리깅 그 스키닝 된 상태에서 전부 다 확인하기가 복잡하니까 임시로 그 이 전체 구조를 그 커버할 수 있는 베이스 모델링을 가지고 그 부위별로 리깅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때 이제 각 컨트롤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컨트롤들도 그 리깅 시스템하고 세팅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